영국의 유서 깊은 명문대학,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웅장한 강당의 샹들리에 아래 전 세계 10개국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연단에 서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 온 대표 김수연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려는 찰나 맞은편에 서 있던 영국인 남성 참가자가 차갑고도 무례한 어조로 그녀의 말을 끊고 들어왔다. 아직도 휴전 중인 분단국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며 정치적 스캔들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라 출신이 감히 글로벌 비전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네 반쪽짜리 땅덩어리나 먼저 건사하고 오시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비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킬킬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녀가 얼굴을 붉히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기를 기대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여학생이 무너지는 꼴을 구경하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3초간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돌려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든 그녀는 하얀 카드 위에 단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변명도 분노에 찬 반박도 없었다. 글을 다 쓴 그녀는 고개를 들고 허공을 향해 그 카드를 높이 치켜들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영국인 참가자 사이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동공이 흔들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조소는 경악으로 바뀌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마이크를 끄고 도망치듯 연단에서 내려와 버렸다. 순간 정적이 감돌던 강당은 곧이어 천둥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도대체 그 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것일까? 이 국제 토론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수연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대회장은 영국의 고색창연한 건물이었고 벽면에는 전 세계 유수 대학들의 깃발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에게 익숙한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등록 신청서에 분명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착해 받아든 명찰에는 국가명 대신 이스트 에이시안 리지언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모호하고 무례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수연이 등록 데스크로 가서 수정을 요구했을 때 직원은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스템 기본 설정이라 변경이 어렵네요. 그냥 착용하시죠. 그녀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대신 명찰을 뒤집어 재킷 안쪽에 꽂아버렸다. 오직 자신의 한글 이름 김수연만이 보이도록. 그녀에게 이런 식의 은밀한 무시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다. 해외 유학 생활 중 학계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그녀는 가장 받기 싫은 질문을 늘 마주해야 했다. 어디서 왔니? 한국 코레이요. 그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대방은 묻곤 했다. 아, 그 북쪽의 미치광이 독재자가 있는 곳. 아니면 전쟁 날까봐 불안한 그 남쪽.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짓는 법을 배웠고 침묵하는 법을 익혔다. 때로는 당신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날카로운 말들을 삼켜두었다가 자신의 논문과 연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증명하러 온 것이었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청년 토론 대회였다. 모든 참가자는 모국어로 발언하되 상대방의 언어를 통역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수연은 참가자 중 유일하게 한국어를 사용하여 토론에 임했고 서구권 중심의 질서에서 변방 취급을 받는 국가 출신 중 몇 안 되는 생존자였다. 예선 첫날 그녀의 상대는 프랑스 법대생이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이고 냉철해 보였다. 주제는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었다. 수연은 한국의 촛불 집회와 디지털 민주주의의 사례를 들어 논리를 전개했다.
상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의 논거는 우리 유럽의 이성적인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군요. 감정적이네요.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성이 배제한 뜨거운 연대야말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쏟아지는 박수 속에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 2라운드 상대는 인도의 사회학 박사 과정생이었다. 주제는 문화적 세계화가 지역 전통을 파괴하는가였다. 상대방은 쉴 새 없이 빠른 영어로 압도하려 했지만 수연은 간결하고 명확한 한국어로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하나씩 짚어냈다. 그녀는 마지막 발언에서 제주도 방언을 인용하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심사위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날 저녁 영국의 한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다음 상대는 그렇게 점잖지 않을 거야. 수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3라운드 준결승의 상대는 사이먼 테일러였다. 영국의 명문대 토론 클럽 회장이자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차세대 스타였다. 대기실에서 마주친 그는 자원봉사자에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다음 상대가 그 아시아의 분단 국가 출신이라며 그들을 국가대표로 대우해줘야 한다니 주최 측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군.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컸다. 수연은 동요하지 않고 수첩의 토론 주제의 핵심을 정리했다. 사이먼은 힐끔 그녀를 보더니 조소 섞인 미소를 날렸다. 걱정 마요. 난 선진국 출신하고만 진지하게 토론하니까 적당히 봐줄게. 무대 위로 올랐을 때 주제가 공개되었다. 세계화 시대, 청년에게 민족의식 교육은 필요한가? 강당의 공기는 무거웠다. 심사위원들은 근엄했고 수십 명의 기자와 교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수연은 5분간의 발언 시간 동안 민족의식은 배타성이 아니라 문화적 자존감의 근거임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의 문화적 자산이 되었는지를 역설했다. 이윽고 사이먼의 차례가 되었다. 초반에 그는 수연이 든 예시들을 비꼬며 약소국들이 가지는 피해의식이라 폄하했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를 교묘하게 포장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조롱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말을 내뱉었다. 분단과 전쟁의 위협, 정치적 부패 속에서 허우적대는 나라가 감히 글로벌 비전을 논합니까? 집안 단속이나 먼저 하시죠.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것은 충격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오만함 때문이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시아를, 특히 한국을 바라보는 은밀한 멸시와 편견. 몇몇 서구권 학생들은 킥킥거렸다. 그것은 우월감과 경멸이 뒤섞인 비겁한 웃음이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한 장 넘겼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았다. 토론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패배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노골적인 모욕은 상대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에 힘을 실어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의 역사를 짧게 언급하며 억압받던 정체성이 어떻게 폭발적인 에너지로 변하는지를 증명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을 인용했다. 이름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름 그 자체가 존재다.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중들의 뇌리에 그 존재를 각인시켰다. 토론은 과열되었다. 사이먼은 불안정한 민주주의, 재벌공화국, 미국의 안보 우산 같은 단어들을 쏟아내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심사위원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3분, 수연은 더 이상 말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빈 채점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꾹꾹 눌러 한 문장을 적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드를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사이먼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객석에서는 글씨가 보이지 않았지만 사이먼의 반응은 똑똑히 보였다. 그는 벼락을 맞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마이크를 놓쳤다. 5초 후 그는 진행자를 향해 말했다. 기권하겠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무대를 내려갔다. 수연은 여전히 카드를 든 채 서 있었다. 10초 뒤 강당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대회 역사상 가장 뜨거운 환호였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을 내려와 심사위원석에 카드를 제출하고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눈을 감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국가를 내세우지 않았고 애국심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가식적인 평화와 존중이라는 가면을 쓴 서구의 위선을 예리한 칼날처럼 찢어 발겼다. 무대 뒤편의 스태프가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토론이지. 대기실로 돌아온 수연은 쏟아지는 찬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 그녀가 카드를 들어 올리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SNS는 폭발했다. 해시태그 You should just close your eyes. 당신이 눈을 감았을 뿐 가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했다. 한국 대표 모욕의 침묵으로 답하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를 제압. 한국은 당신들의 인정 없이도 이미 존재한다. 다음 날 BBC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도 논평을 냈다. 서구가 규정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아시아의 젊은 세대를 정의할 수 없다. 반면 사이먼은 자취를 감췄다. 그를 위한 기자회견은 취소되었고 수연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지도 교수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 결승전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카드의 문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유엔 인권단체의 인턴은 그녀는 언어를 무기처럼 사용했다라고 썼고 이집트의 한 학생은 나는 내 나라가 약소국이라 목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다. 목소리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라는 글을 남겼다. 3일 뒤 침묵을 깬 사이먼이 방송에 나와 기권 이유를 밝혔다. 저는 토론이 규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사람들은 규칙 밖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왔다는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 문장은 그 어떤 논리보다 무거웠습니다. 결승전 전날 밤 네덜란드 대표가 수연을 찾아와 물었다. 또 종이에 쓸 거야? 수연은 펜을 돌리며 대답했다. 난 말싸움은 별로야. 하지만 무언가는 남겨야지. 결승전 당일 런던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부슬비가 내렸다. 지도 교수가 달려와 수연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방금 내려온 공지야. 종이에는 결승전에서는 정치적 분쟁, 국적, 국가 상징에 관한 발언을 금지한다. 라고 적혀 있었다. 명백히 수연을 견제하는 그리고 한국의 특수성을 봉쇄하려는 조치였다. 수연은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결승전 주제는 칠판에 적혀 있었다. 청년은 여전히 국가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 아이러니한 주제였다. 미국 대표는 애국심과 충성심, 국가가 주는 혜택에 대해 유창하게 연설했다. 자신감 넘치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논리였다. 수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연단에 섰다.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맨 뒷줄에 앉은 외교관들과 심사위원들을 응시했다. 그녀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깃발도 구호도 없었다.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나 들어봤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들 하는 곳이죠. 어릴 때 저는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표준어가 아닌 그 지방의 투박한 사투리만을 쓰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표준어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깎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고쳐야 할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틀린 게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의 언어였다는 것을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그저 다른 소리를 지워버리는 기술일 뿐이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문제가 너무 많아 글로벌 비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투쟁할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왔다고 말할 때 그 누구도 내 말을 끊거나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는 세상. 내 고유한 목소리가 소음이 아닌 언어로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펜이 멈췄다. 냉소적이던 외교관조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치적 용어 하나 없이 가장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마지막 30초, 수연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카드를 꺼냈다. 사임원을 물러나게 했던 그 카드였다. 그녀는 그것을 연단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며칠 전 제가 썼던 카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안주머니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그 자리에서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높이 들어 올렸다. 강당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다. 이름은 지워질 수 있지만 결코 잊혀지지는 않는다.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그녀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깃발도 국가명도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그 공간을 장악했다. 가장 구석진 곳에서부터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내 함성이 되어 강당을 뒤덮었다. 대회가 끝나고 수연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챙겨 조용히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한 영국 학생이 달려와 그녀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뭐라도 적어줄 수 있나요? 수연은 첫 장에 한글로 적었다. 나는 누구의 대변인도 아니며 당신의 허락도 필요 없다. 김수연. 3일 뒤 전 세계 미디어는 이 토론 영상을 앞다투어 송출했다. 기사 제목에는 한국이 없었지만 댓글창은 수천 개의 태극기 이모티콘으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두 문장은 쉽게 국어로 번역되어 청년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고 훗날 국제대학 교재의 화용론 챕터에 눈을 감기로 선택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환영 인파도 현수막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다 말하고 왔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수연은 짐 가방을 고쳐매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보았어요, 엄마.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으며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두 장의 카드와 고요한 눈빛으로 오랫동안 서구의 시선 아래 가려져 있던 이름 없는 존재들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았다. 당신들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의 이름은 당신들의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대회의 우승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함부로 재단되고 무시당했던 모든 이들의 존엄을 지켜낸 승리자였다.